영어의 원리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본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는 지금 이 강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큰 특징이 영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영어의 이론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이 강좌가 약 한 40강 정도로 나갈 텐데 이 강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언어를 어떻게 배울 것이냐. 지금 저는 단순히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를 어떻게 익힐 것이냐에 대한 접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접근법에 대해서. 자, 참고로 모든 언어는 그 나름대로 언어적인 규칙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순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문장 구조라고도 할 수도 있고 문법적 규칙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새로운 어떤 언어를 배울 때 무작정 자, 이걸 어떻게 배우기는 배워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문장부터 마구잡이로 한번 밀어넣고 보자. 어떤 면에서는 지금껏 행해지고 있는 그 영어 수업 자체가 아마 이런 형태일 겁니다. 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영어에 많은 시간을 노출시켜야 된다고 해서 영어를 특별한 원리적인 개념 이런 것 없이 마구잡이로 문장을 풀어놓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언어를 배우려면 그 체계에 맞게 어떤 차근차근 나름대로 학습 방법을 적용을 해서 배우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이 원리팝은 다소 처음에는 조금 너무 쉽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접근법에 치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비해서 영어는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아마 처음 부분은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야, 이거 너무 쉬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하듯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얽혀져 있는 이론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이론을 우리가 다 알아듣자면 처음에는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는 이 원리팝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고, 바로 그 첫 시간에 진행되어 나갔던 것이 저 끝 시간에서도 똑같은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언어의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작게 보면은 우리말과 영어의 이러한 차이가 결국 저 뒤에 가서 큰 차이를 이뤄낸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흐름, 이 원리팝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아마 1강에서 약 한 5강 정도까지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들어도 당연한 거야. 그리고 조금만 더 내가 알아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라고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6강 정도부터 진행이 될 때쯤 되면은 아마 우리가 평상시에 늘 쓰면서도 몰랐던 언어 규칙,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우리말에서 모르면서 써왔던 그러한 언어 규칙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는 무작위로 이론이라고 해서 문법이라고 해서 강제로 막 집어넣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참고로 말하자면 투부정사가 왜 투부정사라고 불려야 되며 용어적인 어떤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설명도 되어지지 않거니와 투부정사의 제대로 된 정의조차도 사실은 학생들이 듣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 왜 동명사냐, 그리고 이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러한 설명이 지금껏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것들, 예를 들어서 동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사 변화형이라고 용어를 따로 정해서 우리말에서 동사 변화형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차근차근히 다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껏 그 교육 현장에서 거의 무시되어 오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비동사와 관련된 것인데, 비동사를 우리말로 우리 문법적으로 우리 언어 규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조차도 사실은 설명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영어를 큰 틀로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어떤 면에서 문법이란 것, 문장이란 것이 동사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비동사도 엄연히 동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 축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대충 알겠거니 하고 설명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오랜 시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이럴 거거니 하고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한 개념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어질 것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 영어는 문장 형식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문장 형식 중에서 O형식이 영어 전체 다를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어는 O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O형식이 그만큼 복잡할 뿐더러 나머지 형식을 다 포함하는, 안고 가는 그러한 문장 형식이기 때문에,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O형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그 O형식을 특별하게 O형식의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없는데, 아마 제 나름대로 그것을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체로는 다 수긍을 할 거고,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또한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커다란 덩치를 얘기하는 큰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완료형이나 분사구문이나 가정법이나 도치구문이나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수동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습득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많은 문장을 통해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서 대강 이러이러한 느낌이야 라고 해서 아마 영어를 자꾸 쓰다 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약간의 눈치를 채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이론조차도 나름대로 납득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그런 것 또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원리팝이 강조하는 그러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문법들은 1시간이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론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한 번에 알아듣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적으로 언어 규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베이스를 깔아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강좌의 앞부분, 초반 부분은 이러한 이론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깔아주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적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학년들이 이것을 들어도 뒷부분에 가서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고등 문법, 예를 들어서 뭐 토익을 도전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앞부분이라고 쉽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은 뒤쪽에 가서 복잡하게 얽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들어주시면 언어의 큰 세계, 더 적게는 영어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이론을 제대로 들어놓으시면 영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언어도 아마 논리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을 드릴 테니까 차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리팝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수업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힘내시고 파이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